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위협이 달성되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흔적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무기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6번 했고 맞습니다. 멈췄는데 네. 멈췄었는데 이제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 좀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조만간 할 거란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2018년에 모두의 눈을 속이려 북한이 했던 큰 이벤트를 보셨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었어요. 눈속임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정작 우리나라와 미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건 눈속임이었고 그 이후에 수차례의 핵실험을 더했고 최근에 강선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했거든요. IAEA도 평양 인근의 강선의 핵시설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지목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하노이와 북미 회담 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측에게 니네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했을 때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동창, 이 풍계리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미국 당국이 강선은이라고 제안했을 때 북한 당국자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적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핵을 내려놓게 하고 그다음에 자위권 행사도 결국은 포기하거나 약하게 하고 결국은 북한 정권을 붕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날, 1000날, 10년, 100년 절대 이 세월이 가도 한번 제재를 가할 거면 가해봐라. 과거에는 핵을 가진 것처럼 안 가진 것처럼 우리가 NCND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협이 됐지만 억지력이 됐죠. 이제는 핵 보유국이다. 핵을 그리고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 고 선언을 해서 법으로 그걸 박아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북한의 입장은 누구도 비핵화는 협상 자체도 제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 단계는 이제 아예 그냥 끝나는 거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기대나 또는 협상에 대한 우리가 어떤 어느 가능성을 이제는 접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북한이 핵협상 안 하겠다고 한 적이 많아요. 네. 맞아요. 계속 그랬죠 뭐. 그런데 핵협상을 결국엔 다 했어요. 하기는 해. 네, 하긴 했죠. 4번 다 했다. 그리고 법제화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부풀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여전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완결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연설이 이번에 굉장히 길었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조건부로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적 발전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 세력들까지 총발동한 사상 최악의 제재 봉쇄와 정치 군사적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이 있는 한 비핵화는 안 된다. 그 말은 적대시 정책이 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단일한 결론보다는 뭐 2중, 3중의 시나리오를 놓고 다양하게 정책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은이 절대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이 핵 지금 시점에서 과연 북한은 7차 핵 실험 과연 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 기자분들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자, 올해 안에 할 것 같다. 올해 안에 할 거다. 오늘 라고 주제가 예언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예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 집 통일되네. 이 집 통일되네. 나 일로 망치네. 아니, 우리 곽진 커플. 올해 안에 한다. 네. 올해 안에. 저는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가 가장 이제 위험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핵 연료를 준비를 하면 이걸 계속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거든요.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눌러야 효과가 제일 확실해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이 여태껏 핵실험을 못한 이유는 네. 습해서였어요. 장마 오고 비 오고 태풍 불고 이러면은 거기 이제 핵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계측 장비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핵실험을 하고 나서도 이게 성공을 한 건지 실패를 한 건지 모르거든요. 산사태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월, 12월이 되면은 북한이 땅이 굳고 건조해지니까 건조해지니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저는 국제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북한이 올해 안에 반드시 할 수도 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걸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를 봐야 돼요.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여전히 체제 보장. 두 번째는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대북 제재를 당장이라도 해제하지 않으면 북한이 올해를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위기와 식량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 보장을 받으려면 협상할 수단이 필요한데 과거 북한에는 여러 가지 협상 수단들이 있었어요. 재래식 무기도 있었고 뭐 무역 정상화도 있었고 아니면 나라와의 국교 정상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써버렸어요. 남은 카드 하나는 비핵화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올해 안에 환경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 임박하다라는 거고 앞서서 담대한 구상 얘기 때 그리고 김정은의 시정연설 때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윤석열 인간이 싫다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김여정은 윤석열을 언급했지만 김정은은 그 긴 시정연설 중에서 윤석열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게 제안한 게 무리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를 무투로 양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의무로 양으로. 무리한 현상 변경하지 않겠다. 이거 체제 보장해 준다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북한이 거기에 전 반응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역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걸 갖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아니 사실 핵실험 할 거다라는 얘기는 3월부터 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보도국에서는 방송 큐시트까지 다 짜놓고 인터뷰 기사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당장 안 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인 필요는 없어요. 한다면 정치적 목적인 게 지금 5차 핵실험 때 소형화 파괴력 다 갖췄고 6차 핵실험 때 핵 융합탄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제가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적으로 늘리는 거지 새로운 설계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 시기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너네들이 원하는 시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저희나 미국 보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라도 우리가 예측하는 시점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좀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제 생각에는 굳이 한다면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네, 중간 선거 이후. 네네. 제가 볼 때는 예. 중국 변수가 여전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때 중국에서 가장 국제사회에 시진핑 정권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내세웠던 거는 자기들만이 북한을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중국만이 갖고 있다는 걸 내세웠었는데 북한에서 이걸 갖다 아주 구겨버렸거든요. 그냥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제재에 바로 그냥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했는데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때 물었어. 진짜 중요한 이 시진핑의 정말로 중요한 그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번 가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다시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상을 갖다가 핵실험으로 인해서 망가뜨리면은 중국으로서는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지금 북한과 중국의 의사소통은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북한의 핵실험은 단독 일정보다는 그 앞에 장거리 로켓을 쏘거나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있어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요. 그때 중국이 편승을 하면 북한이 중국하고 싸워요. 예.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하는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하고 중국은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문관원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중국이 10월 중순에 큰 행사가 있고 예.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일정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 상상이 안 되죠.